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앱들 있잖아요. 그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인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. 바로 소프트웨어로 유지보수라는 녀석인데요. 오늘 이 거인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보통 우리가 멋진 앱이나 프로그램이 딱 출시되면, 와, 이제 다 끝났구나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, 정말 그럴까요? 이 질문이요,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 왜냐하면, 진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? 네, 맞아요. 소프트웨어는요, 그냥 만들어 놓고 끝, 이게 아니라, 뭐랄까,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.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 기름도 넣어주고, 오일도 갈아주고 해야 하죠. 똑같습니다. 출시된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소프트웨어의 생명은 출시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.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?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전체 비용 중에 무려 70% 이상이 바로 이 출시 이후의 유지보수 단계에서 쓰인다는 겁니다. 엄청나죠?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정말 중요한 활동인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유지보수 하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? 그냥 고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유지보수라는 이름 뒤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얼굴이 숨어 있거든요. 지금부터 하나씩 그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.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수정 유지보수입니다. 이건 뭐 가장 딱 와닿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죠. 갑자기 앱이 팍 멈추거나 이 버튼이 왜 안 눌리지?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오류, 즉 버그가 생겼을 때 바로 잡는 거예요. 우리 집으로 치면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셀 때 얼른 고치는 거,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적응 유지 보수입니다.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수많은 외부 환경이랑 다 얽혀 있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운영체제 맨날 업데이트하라고 뜨죠? 아니면 무슨 새로운 법이나 보안 규정이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바뀔 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소프트웨어도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해요. 이게 바로 적응 유지 보수입니다. 새로운 건축법이 생겨서 거기에 맞게 집을 고치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완전 유지 보수입니다. 이건 이름부터 뭔가 좀 다르죠? 이건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좋게,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.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라고 뜨는 것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. 사용자들이 이런 기능 좀 넣어주세요. 요청하거나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고 새로운 기능도 팍팍 추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사랑받고 경쟁력을 가리려면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? 간단해요. 수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, 적응은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, 그리고 완전은 더 좋아지고 싶을 때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어때요?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? 결국 유지보수라는 게 단순히 뭘 고치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화시키고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,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. 자, 이제 유지보수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았어요.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?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.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요,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존재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시겠어요?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겠어요? 이 질문이 결국 속도냐 아니면 완성도냐 하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. 당장의 문제를 스피디하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고 체계적으로 갈 거냐. 이 딜레마를 푸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퀵픽스 모델과 반복적 개선 모델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? 하나는 말 그대로 빨리 고치는 거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차근차근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. 하나는 속도전, 다른 하나는 지구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먼저 퀵픽스 모델부터 볼게요.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이자 특징은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. 당장 서비스가 멈췄거나 사용자들이 엄청 불편해할 때 일단 보이는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는 거죠. 급한 불 끄는 거예요. 근데
이런 임시 방편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? 개발자들 사이에선 이걸 기술 부채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빚입니다.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그런 빚 말이죠. 반면에 반복적 개선 모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. 문제가 생기면 일단 멈춰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요. 그리고 어떻게 고칠지 제대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꼼꼼하게 테스트까지 하죠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까 말했던 기술 부채도 갚아나가고 소프트웨어의 퀄리티 자체를 차근차근 끌어올리는 겁니다. 물론 당장 해결하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죠. 하지만 길게 보면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튼튼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여러 얼굴부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하나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어떤 유지보수 전략을 쓰느냐가 그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. 눈앞에 불 끄기에 급급해서 기술 부채라는 빚만 잔뜩 쌓아갈 건지,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나갈 건지. 이건 그냥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바로 그 앱, 컴퓨터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, 과연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을까요?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디지털 세상을 누리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이 거대한 유지보수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